존경하는 인천 계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계양에 가겠습니다. 소시민들은 평생 아파트 하나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을 품고 3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다 털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합니다. 내 자식이 학군 좋은 데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파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그 분당에서 원주민들의 땅값을 헐값에 수용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인허가권을 쥐고 흔들어 자기 지분을 확보한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의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성남에서 잘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잘했다면 분당갑을 굳이 놔두고 계양으로 도망쳐서 야권이 당선이 유력시 되는 그런 곳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계양을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양을이 범죄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또한 이재명과 같은 공범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원래 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범죄인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계양 주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을이 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는지 계양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뵙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제가 반드시 계양을의 1등을 할 것입니다. 계양의 지금 가장 핵심 화두는 지금 이제 2029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던 계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그 3기 신도시 건설이 지금 그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대장 홍대선이 지금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금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고 여기 그 대장역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연장해서 대장에서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저는 제1공약으로 삼을 것이고 계양의 주민들이 지금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변방이자 인천의 변방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계양을 인천의 관문이자 서울의 관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 계양의 교통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계양을 만들고 그리고 계양 주민들이 편하게 사통팔달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그
테크노밸리와 건설과 더불어서 이 계양을 진입하는데 아주 적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에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도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재명이 했던 공약들, 그 다음에 자랑했던 것들 제가 만들어 준 것들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도 내용이 참 조잡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검사 사칭도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과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과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저보다 재판도 많이 받아서 법원도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손잡고 재판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유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서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이재명보다 범죄도 작고 그리고 계양 주민들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5%가 넘어야 최소한 5%가 넘어야 TV 토론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자님들 제가 그 5% 넘어서 TV 토론 나가야 기사거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 월드컵 아마 그 시청률보다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들로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예, 월드컵을 중계하려면 중계료가 비싼데 이거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서 계시고요. 자, 잠깐만요. 먼저 자유통일당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설명을 잠깐만 한 5초만 드리고 본격적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통일당은 주사파나 5.18 정신이 아닌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고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 애국 정당임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마이크 좀 준비해줘요. 자,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그 이름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쪽에 앞에 분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주간동아 최진열입니다. 혹시 네. 이제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법정에서는 제가 늘 지금 현재 증인으로만 출석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질문하려고 그러면 저보고 증인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좀 성대모사가 좀 이상했나요? 네, 아무튼 목소리가 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TV 토론에 나가면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겪은 일이 10여 년간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약속을 빨리빨리 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서면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기억 인식 장애가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게조차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한번 밝혀볼 생각입니다. 네, 법정에서 정인으로서 미처 하지 못할 말을 이제 방송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밝히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누가? 예, 저 뒤에 계신 분. 쿠키뉴스 윤성호입니다. 네. 그 입당 과정에서 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따로 연락이 왔던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연락이 온 적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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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 이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참모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세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세뇌로 인해서 제가 너무 깊숙이 발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양심에 계속 찔려왔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어쩌면 감옥이 제일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왔고, 그것이 저 또한 제가 책임져야 될 무게로 느껴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고 김문기 씨 집에 갔다 왔습니다. 부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년의 세간이 지나면서 가장을 잃어서 굉장히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쪽에서 거기도 변호사를 보냈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변호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참고인이 왜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김문기 씨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김문기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제 좀 눈치가 이상하니까 자기한테 사실을 말해달라, 돕겠다, 무슨 일을 하시든 돕겠다, 저한테 오더를 내리실 수 있으면 말을 하십시오, 저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김문기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신은 할 일은 성남도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리고 최선을, 성남도시공사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검찰이 불렀습니다. 그때 김만배 또는 이재명 쪽의 프레임이 저를 향하고 있었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검찰이 몰아붙였답니다. 강하게 자백하라고. 유동규 오더 받아서 무슨 일 했냐고. 한 게 없잖아요. 본인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저는 제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이랬답니다. 실무자가 제일 크게 다친다고. 당신 큰일 났다고. 그분이 변호사로부터,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고 온 사람으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적으로 어떤 고통이 왔겠습니까? 저쪽에 이재명이 볼 때는 가장 입을 안 여는 측근이 김문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지로 몰았어야 되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 임할 겁니다.
자, 혹시